궁금한 것은 이거야. 러스트에서 OP가 되냐? 이게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OP가 뭐냐? OP의 특징. 일단은 OP라고 하면은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고 엔캡슐레이션이 돼야 되고 인헤리턴스가 돼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OOP라고 한다. Object Oriented Language,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근데 과연 러스트가 OOP 랭귀지냐?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 그 오브젝트는 뭐냐? 데이터와 비헤이비어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위. 그래서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 비헤이비어를 연결시켜주는 장치가 있느냐? 엔캡슐레이션은 뭐냐?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을 하이드 시켜주는 기능. 어떻게 구현됐는지 그 내부 모양은 밖에서는 볼 수 없게 해주는 기능. 인헤리턴스. 놀랍게도 러스트에는 인헤리턴스가 없다. 러스트에는 상속이 없다. 그러면 오브젝트 표현이 러스트에는 표현이 되고 엔캡슐레이션도 표현할 수 있는데 상속만 없다는 거야. 상속이 없다. 그래서 없어서 되게 섭섭하던 차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상속이 뭐냐? 상속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하는 목적이 뭐야? 이렇게 해서 분해해서 한번 보면은 상속하는 목적은 코드 재사용. 부모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코드를 상속받으면 자식 클래스가 새로 구현할 필요 없이 그대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코드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코드 재사용이 목적이면은 코드 재사용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제공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러스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은 트레이 메소드의 디폴트 임플리멘테이션을 구현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이 상속에서 제공하는 코드 재사용과 똑같지는 않고 아주 제한적인 기능만 주기 때문에 조금 완전히 똑같진 않다. 근데 아주 기초적인 기능은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코드 재사용할 때는 뭐 다른 방법, 제네릭도 있으니까 제네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네릭을 쓰면 되고 그래서 상속과 100% 똑같진 않지만 디폴트 트레인 메소드를 제공하고 제네릭을 제공하니까 코드 재사용 목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또 반복되는 코드에는 매크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하여튼 100% 다 커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인헤리턴스를 쓰는 목적 중에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 이 폴리모피즘인데 이거는 다형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이거는 런타임에
런타임에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교체해서 한 가지 타입의 오브젝트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타입의 오브젝트를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아주 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폴리모피즘인데, 이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다행스럽게도 러스트가 답을 가지고 있네. 폴리모피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Bounded Parametric Polymorphism을 러스트는 제공한다. 그래서 상속을 통한 다양성이 아니라 trait bound, 그지? trait bounded parametric polymorphism을 제공한다. 다행스럽게도.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고 쓰던 OOP가 모르게 100% 좋은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지. OOP의 단점이 있다는 거야.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코드 재사용을 위해서 상속을 받아서 쓰는데, 써보니까 이게 필요한 코드보다 더 많은 거를 재사용을 하고 공유를 한다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상속을 한번 받으면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상속을 받아서 메모리를 많이 먹는다.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의 모든 것이 다 필요치는 않은데 다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 실행 속도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속 OOP가 그렇게 깔끔한 어떤 디자인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결론에 사람들이 다다른 거지. 그래서 100% 플렉서블하지 않고 조금 유연성이 떨어지는 도구다, OOP라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서브클래스, 자식 클래스에서 어떤 의미가 없거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메소드를 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서브 클래스에서는 의미가 없는 메소드를 어떨 때는 반드시 콜해야 이게 작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디자인이 좀 별로인 경우가 많더라 이거지.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랭귀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J로 시작하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싱글 인헤리턴스 밖에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서 제대로 구현하려면 멀티플 인헤리턴스를 해줘야 디자인이 완결이 되는데, 언어 자체적으로 상속을 구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디자인이 완전히 틀어진다는 거지. 개판이 된다는 거지, 디자인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야, OOP에. 그래서 OOP가 뭐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단점이 있더라. 상속이
이라는 것에 단점이 존재하더라. 개념적으로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실제로 구현된 언어나 컴파일러 상에서는 써보니까 별로더라. 뭐가? 상속이. 그래서 단점을 제거하자는 필요성이 생긴 거지. 그래서 어떤 이 문제점, 상속 받을수록 점점점 오브젝트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속을 제거하기로 한 거지, 러스트는. 그래서 러스트는 상속을 쓰지 않는다. 상속 대신 러스트는 트레이드 객체를 쓴다. different approach, 완전히 관점을 틀어버린 거지. 그래서 디자인의 관점,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관점을 뒤틀어버린 거야. 그래서 러스트가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게 트레이드 오브젝트. 야, 인스턴스는 쓰지 말고 트레이드 오브젝트가 답이다 이거야. 러스트가 주장하는 바는 트레이드 오브젝트가 인헤리턴스보다 이게 낫다, 그런 얘기야. 이게 난지 안 난지는 써봐야지. 쓰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러스트는 방법을 다르게 했고, 러스트가 보는 관점이 OP의 관점과 다른 거지. 그래서 모두가 알다시피 다르다 그래서 그건 틀린 건 아니거든. 다른 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란 말이야. 목표는 같다고. 목표가 뭐야? 트레이드 오브젝트의 목표가 뭐야? 폴리모피즘. 다양성을 위해서 트레이드 오브젝트를 쓰겠다. 그래서 인헤리턴스, 폴리모피즘 이런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지금 여기서 샘플 코드를 볼 것은 러스트에서 오브젝트 표기가 되냐, 러스트에서 엔캡슐레이션 표기가 되냐, 그거를 이제 예제를 보면은 오브젝트 표기를 러스트에서는 struct, animum 이런 걸로 오브젝트를 표기를 하고, 표기가 가능하고, 이게 데이터와 비헤이비어가 있는데, 오브젝트에 데이터는 스토어를 하고 비헤이비어는 인플 키워드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구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로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 struct하고 impul을 통해서 하나의 오브젝트 표기는 가능하다는 것이. 가능하고, encapsulation, implementation 디테일을 가려준다. 이렇게 implementation 디테일을 가려줄 수가 있지. 이렇게 메소드를 제공하고, 이런 visibility qualifier를 통해 가지고 public function, public method하고 private method가 있으니까, 이런 private method는 외부에서 볼 수가 없는, 외부에서 액세스가 안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information hiding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지금 러스트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표기가 되고 encapsulation도 된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 여기서는 트레이시 뭐냐, 일단 표기는 이렇게 하는데,
함수에 이 프로토타입이 하나 들어있고, 여기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트레이드 오브젝트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트레이드 오브젝트가 뭐냐면 요 트레이스를 구현한 어떤 레퍼런스, 여기 트레이드 오브젝트네. 힙에 생성되어 있는 트레이드 오브젝트. 근데 사실은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에서 요 트레이스를 임플리멘테이션 한 그 객체의 레퍼런스를 트레이드 오브젝트라 부른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벡터 안에 이렇게 박스 레퍼런스를 가진 벡터를 만든 스트럭트를 만들고, 이 스크린이라는 스트럭트를 임플리먼트 할 때 draw라는 함수를 콜하는데, 이 draw 함수가 어디 있냐? 여기 trace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 컴포넌트가 이 벡터에 들어있는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콜을 하는데, 이거는 무슨 타입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draw라는 함수가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이 트레이트가 보증을 하는 거지. 그래서 C++에서는 이렇게 데이터와 비헤이비어가 하나로, 클래스라는 키워드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러스트에서는 이 데이터와 비헤이비어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 주니까, 분리된 게 좀,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리해 주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네. 멋있게 보이네. 근데 이렇게 트레이드 오브젝트를 쓰는 목적이 폴리모피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타입을 요 벡터에 집어넣고 쓰겠다는 게 목적인데, 여러 가지 타입을 넣겠다 할 때 이렇게 t를 써서 제네릭 타입으로 만약에 구현을 하면은 이 벡터가 호모지니어스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는 타입이 한 가지, 인티저면 인티저, 스트링은 스트링, 한 가지 똑같은 타입만 벡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타입만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타입은 상관없고 그냥 draw trade만 구현되어 있으면 타입은 뭐든 상관없다. 여러 가지 타입이 들어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호모지니어스 타입이 아니라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단 여러 가지 타입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얼뜻 보기에 구현을 나라도 이렇게 구현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타입을 집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이렇게 해보면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안 들어간다. 한 가지 타입만 들어간다. 이렇게 버튼과 select box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었을 때 draw trace를 구현해주면, draw 함수를 구현해야 되고, select box에 대해서도 draw trace를 구현할 때 함수를 구현해야 되고,
그래서 스크린 컴포넌트에다가 박스 만들어서 하나, 셀렉트 박스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고, 버튼 만들어서 집어넣고, 완전 이렇게 타입이 전혀 완전 다른 타입에 대해서 하나의 벡터에 때려 넣는 모습. 대단한데? 이걸 다른 언어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 타입이 다르니까. 이렇게 레퍼런스, 포인터 넣는 건 되지. 다른 언어에서도. 여기서도 레퍼런스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런을 하면은 들어 함수가 요거에 의해서 콜이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요구하는 이 draw trait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다른 타입, 예를 들어서 스트링을 이 스크린 컴포넌트에 집어넣었을 때 이거는 에러가 난다는 점. 근데 trait object가 이게 타입이 컴파일 타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런 타임에 결정되기 때문에 다이나믹 디스패치를 런 타임에 하기 때문에 런 타임 코스트가 발생한다는 거, 약간 실행 속도가 약간 느려질 수가 있다는 점. 근데 제네릭에서 트레이트 바운드를 쓰면 이런 것처럼 제네릭으로 이렇게 트레이트 바운드를 써서 허머지니어스하게 구현을 하면 런타임 코스트는 제로라는 점. 대신에 단점은 허머지니어스, 같은 타입밖에 안 되지만 속도는 빠르다. 여기서는 OOP에서 많이 쓰이는 스테이트 패턴에 대한 예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스테이트 패턴이 뭐냐면은 어떤 상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어떤 디자인이 있을 때 이 상태 변화에 대한 언제 이 상태가 변하는지, 상태가 변했을 때 어떤 행위가 바뀌는 거, 이런 상태에서 일 때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상태일 때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를 엔캡슐레이션 해가지고 웹에서는 이 상태 변화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고, 상태 변화를 관리하는 스테이트 오브젝트가 다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패턴인데, 이게 상태가 변하는 거, 언제 변하고, 여기서 일로 변하고, 여기서 일로 변하고, 언제 변하고, 변할 때 기능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를 구현하는 패턴인데, 우선 예를 들기 위해서 블로그 포스팅의 예를 들고 있는데, 처음에 초안을 드래프트로 올리고 그 다음에 리뷰를 하고, 리뷰해서 approve 승인이 되면은 publish 게시를 하는 그런 모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스트 요 게시글에 대해서 상태가 어떠냐, 지금 드래프트 상태냐, 리뷰가 통과가 됐냐, 퍼블리시가 됐냐, 이 상태를 하나의 데이터에 집어넣을 때 이 트레이트 오브젝트를 쓴다는 거, 다이나믹 키워드를 써가지고 이 트레이트를 구현한 타입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그거에 레퍼런스를
여기다가 옵션에다 저장하고 컨텐트 포스트 블로그 포스트 게시글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문자열 스트럭처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해주고 뉴를 했을 때 처음에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것은 draft add text 하면은 문자열을 넣어주고 content 여기서 넣어준 문자열을 return하는 함수 그리고 review request review 검토를 리퀘스트 했을 때 이 상태 이 상태를 받아서 상태가 썸이면 그 상태에 리퀘스트 리뷰를 내부적으로 콜하고 외부에서는 요 스테이트를 외부에서는 뭐 상관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리퀘스트 리뷰만 요청하면 된다. 상태는 내부에서 관리한다. 깔끔하니 approve 그래서 검토 결과 리뷰 결과 approve 해야 될 경우 상태를 받아서 그 상태 변수에 대해서 approve 펑션을 콜하고 이런 내부 작업들을 외부에서는 알 수 없게 안에서 처리한다는 점. 스테이트 요 트레이스를 보면은 컨텐트가 있고 리퀘스트 리뷰가 있고 어프로버가 있는데 요 스테이트는 상태 변수가 가져야 될 그런 필요 조건을 적어 놓은 거고 각 상태에 대해서 드래프트이냐 펜딩 리뷰냐 퍼블리시 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구조체를 구현하고 리퀘스트 리뷰 했을 때 드래프트에서 리퀘스트 리뷰하면 펜딩 리뷰로 넘어가고 펜딩 리뷰에서 리퀘스트 리뷰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리턴해서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고 퍼블리시에서 리퀘스트 리뷰하면은 변화가 없다. 어프로브가 의미가 있는 것은 펜딩 리뷰일 때만 어떤 동작을 하고 그래서 펜딩 리뷰를 갖다가 퍼블리시로 변경시켜주는 이런 작업. 리퀘스트 리뷰는 퍼블리시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고 어프로브도 변화가 없고 컨텐트를 퍼블리시 된 것에서만 리턴할 수 있도록 만약에 퍼블리시가 안 됐으면 컨텐트는 여기 컨텐트 없고 여기 컨텐트 없고 컨텐트가 디폴트 트레이드 임플리멘테이션 여기 하나만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가 안 됐으면은 빈문자열이 리턴되는 이런 구현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이런 모듈이 있을 경우에 그걸 쓰겠다. use 하고 나서 post new 해서 하나를 만들었고 이걸 만들면 처음에는 드래프트 상태이기 때문에 컨텐트를 가져오면 문자열이 빈 문자열 넘어오고 리퀘스트 리뷰 했을 때 아직 어프로브가 안 됐기 때문에 컨텐트를 가져오면 빈 문자열 그리고 어프로브가 끝났으면 컨텐트를 가져왔을 때 여기서 넣어준 이 문자열이 리턴 되는 모습. 이 코드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러스트에서 OOP 방식으로 뭐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뭘 할 수가 있나? 스테이트 패턴을 OOP에서 쓰는 방식 그대로 OOP에 있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가져와서 동일하게 스테이트 패턴을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네. 그런데 앞에서 봤던 구현은 기존 언어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고, 여기서는 똑같은 기능을 이제 다르게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러스트 스타일로 스테이트 패턴을 변경을 줘서,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요 리퀘스트 리뷰를 했을 때 드래프트 포스트에서 펜딩 리뷰 포스트로 넘어갈 때 아예 그 셀프의 컨텐트를 요 새로 생성되는 새로운 객체에다가 무브 시켜버리네. 완전 이걸 셀프를 무브 시켜버리면은 이 드래프트 포스트는 인밸리드 상태가 되고 거기서 수명이 끝나버리는데, 상태의 변화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갖다가 아예 그냥 셀프를 컨수음을 시켜버리고 셀프를 이쪽으로 새로 생성되는 펜딩 리뷰 포스트에다가 셀프를 무브를 시켜버리는, 그래서 수명 오너십의 그 오너십이라는 기능이 러스트에 있기 때문에 그 오너십을 사용해서 이전에 있던 오브젝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성되었음을 오너십으로 오너십 체인지로 갖다가 이렇게 구현해 주는 모습. 대신에 이렇게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셀프를 무브 시켜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메인 함수에서 리퀘스트 프리뷰 한 다음에 이걸 받아줘야 돼. 새로 만들어진 거를. 그래서 같은 이름 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섀도잉이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포스트 변수를 갈아 끼워줘야 돼. 계속 갈아 끼워줘야 돼. 계속 받아줘야 돼. 이거를 리퀘스트 리뷰 할 때도 받아줘야 되고, 왜냐하면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됐고 이 객체는 지금 invalid 되었기 때문에 받아주고, 여기서도 어프로브해서 넘어오는 객체를 받아줘야 돼. 앞에서 구현은 스테이트 오브젝트 내부에서 눈에 안 보이게 다 처리를 했지만은 러스트에서는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구현을 바꿨기 때문에 이걸 받아줘야 되는 거지. 소유권이 이전된 새로운 객체를 받아줘야 한다는 점. 영어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원문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이 함수에서 게시글을 뉴해서 하나 만들고, 글을 만들고, 글 추가, 어느드르 야채 과일 무침을 먹었어 점심으로, 이런 글 추가해주고, 검토 요청 메소드 콜 해주고, 리턴 값을 받아주는데, 이 받아주는 변수의 이름이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은 변수가 나오면은 위에 게 무시되고 새로 만들어진 변수가 사용된다. 이게 쉐도잉이고, 나는 이거를 이제 이게 리어사인 되는 거, 리어사인 되는 거는 이제 되심기, 갈아 끼우기, 뭐 이렇게 뭐 받아주기 이렇게 부르기로 정했다. 그렇게 하기로. 하여튼 이렇게 받아서 되심어줘, 리어사인 해줘. 승인해서 다시 받아주고, 승인된 글에 대해서 내용을 출력하는 코드. 그래서 여기 use 리용을 할 때 웹록이라는 모듈 안에 게시글이라는 구조를 쓰겠다. 근데 이것은 공용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모듈 외부에서 쓸 수가 있는 게시글 내용이 있고, 초안 게시글이 있고, 근데 게시글을 여기서 만들었는데 게시글을 구현할 때 new라는 메소드하고 내용이라는 메소드를 콜하면은 셀프에 있는 내용이라는 스트링의 레퍼런스를 리턴하는 모습. 초안 게시글에는 이 내용이라는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초안 게시글에서 내용이라는 메소드를 콜했을 경우 에러가 난다는 점. 언제? 컴파일 타임에. 아예 초안 게시글을 가지고 내용을 좀 보려고 하면 컴파일이 안 된다는 거지. 여기 러스트 스타일로 만들어진 스테이트 패턴인데, 그 다음에 대기 중 컴토글에는 이게 아직 퍼블리시가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볼 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용이라는 메소드를 아예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검토 요청이라는 메소드도 아예 없네. 만약에 여기 대기 중 검토글에서 검토 요청이라는 메소드를 콜하면 바로 에러가 나도록 만들어진 그런 코드가 되겠네. 아예 컴파일 타임에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콜하면 에러가 나도록. 그래서 대기 중 검토글에서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은 뭐냐? 승인이라는 메소드 하나만 콜할 수 있게 이 체크를 갖다가 런타임이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 아예 그냥 해서는 안 되는 메소드를 콜할 경우에 컴파일러가 아예 컴파일이 안 되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 그래서 이 대기 중 검토글에서 승인을 콜하면은 게시글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데, 셀프 나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이게 무브가 돼버려 가지고 기존에 있는 셀프 대기 중 검토글은 인밸리드 하게 되고, 새로 생성된 게시글로 오너십이 넘어가면서 셀프를 나를 소비해주고 나를 이동시켜주는 이 오너십 무브를 써서 스테이트 패턴을 구현했다는 점. 여기서도 초안 게시글에서 대기 중 검토글로 바뀔 때, 스테이트가 바뀔 때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주면서 셀프 내용을 무브 시켜주는 거. 나를 소비하고 나를 이동시켜서 셀프가 인밸리드 되고 새로운 객체로
오너십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스테이트 패턴을 이렇게 구현했다는 점. 그래서 러스트가 러스트 스타일로 스테이트 패턴을 구현할 때 주로 쓴 그 랭귀지의 기능은 오너십 관련 기능은 다른 언어에 없기 때문에 이게 오너십으로 셀프를 무브를 시켜버리면은 스테이트가 바뀌었고 이전에 있던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아예 그 라이프 타임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리는 효과,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오너십의 기능을 썼고, 그리고 승인이 안 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아예 그 내용 자체를 볼 수 없도록 이 내용이라는 함수를 아예 못 보는 그 오브젝트에서는 내용이라는 메소드를 아예 다 빼가지고 내용을 못 보게 아예 컴파일 타임에 에러를 잡아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다는 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러스트 언어에 상속은 없다 이거지. 상속은 없지만 지금 이렇게 스테이트 패턴을 구현하면서 본 것처럼 동일한 기능을 OOP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기능을 거의 다 구현할 수 있고,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구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스테이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아 보이는, 왜냐하면 그 수명 오너십을 통해서 이 오브젝트의 수명을 바로바로 끊어주기 때문에 수명 관리가 되는 이런 스테이트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 걸로 봐서 상속은 없지만 인헤리턴스는 안 되지만 OOP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능들,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속은 없다.